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인데요. 자, 지난 주말을 생각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탈리아 이슈에 대한 부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호조를 보였던 미국의 고용 지표로 인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박스권 이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의 모습, 이번 주에는 주요 지표 발표가 좀 없는 상황인데요. 주요 지표 발표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장이지만, 하지만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인 만큼 준비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문을 열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할까요?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방송 시작 전에 트위터를 확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500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동안에 여느 대통령보다도 나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세금 규제나 뭐 감면, 또 군사 참정윤사 관련 이슈들, 뭐 범죄율, 불법 이민자 문제 등등 뭐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경제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는데요. 이 500일 동안 정말 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이 투자자분들은 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와 관련된 또 이슈들, 또 시장의 상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새 있었던 이슈들과 현재 부근에서 어떤 뉴스를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 월요일 저녁 신세계를 어떤 마스터님이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매주 월요일 저녁 한 주간의 시작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됩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것보다는 웃겨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항상 한 주의 시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황, 뭔가 큰 걸 기다릴 때는 혼조세죠. 그 다음에 달러나 크루드오일도 여전히 그런 구간들에 들어서 있습니다. 일단 이슈가 겹칠 때는 아무래도 차트 분석에 대한 또 중요한 흐름들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또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2시간 신세계 이어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에서도 강한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 살펴보시죠. S&P 500은요, 2,742.25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0.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전일장의 상승폭을 보면은 일단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7,106.50포인트 선 0.2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 전일장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17달러가 회복이 됩니다. 1.1726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0.4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0.22% 상승세 보여주면서 1,300달러 현재 부근 돌파했습니다. 1,300.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확인이 되셨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앞서서 살펴드렸던 종목과는 좀 반대로 크루드오일 같은 게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6달러도 이탈이 됐고요. 65.67달러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약한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본장과 현물과 선물, 양시장에 대해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유로 FX도 1.17달러가 회복이 됐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상승이지만 1,300달러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오일만이 홀로 현재 부근에서 조금의 약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65달러 후반대에서 어떻게 더욱더 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 에서는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주말에 있었던 뉴스까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S&P 이슈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용 지표의 호조 속에 뉴욕 증시가 좀 상승세를 가고 있고 또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데 따라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욱더 공격성을 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CNBC에 따르면 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서프라이즈로 최근 부상한 이탈리아 리스크도 제거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고용 지표 크게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올해 네 차례 금리 인상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마켓워치를 통해서 이 경기 과열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고용 지표가 이달에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촉발을 시켰지만 추가 인상까지는 확실할 수 없다는 단계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시티그룹은 올해 미국 증시가 지난해처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올해 말 2,800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지난해처럼 고점을 연일 경신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실망스러운 전망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모두 이렇게 좀 가파른 상승을 기대했다면서 S&P 지수가 12개월 뒤에도 2,800 후반대에 머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전략가들의 그 예상대로라면 S&P 지수는 올해 4.7%가량 오를 예정이고 또 현재 대비로는 2.4% 더 상승하는 데 그친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호주 커먼웰스 은행은요, 이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이번 주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4일 다우존스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 커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 CBA는 미국 임금 상승세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과 또 제조업 활동 지수가 양호했다는 전망을 들면서 이 달러 강세를 점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4월 PPI가 이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도이체방크 관련 소식인데요. 도이체방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블랙스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다소 가라앉았지만 도이체방크가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블랙스완이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미국 금융당국이 도이체방크 미국 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S&P는 지난 1일 도이체방크의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습니다. 네, 도이체방크가 다음 블랙스완이 될 것으로 경고해온 이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유럽의 금융 중개 기능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된 점도 있어서 이 달러엔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또 다른 호주 코먼웰스 은행의 또 다른 전망 소식인데요.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이번 주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역시나 예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지금 JP모건 또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JP모건이 분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JP모건 보고서를 인용해서 대만 금융사들의 수익이 예상을 웃돌며 또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돌출됐던 리스크도 진정되는 추세라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 금융사들의 실적이 올해 들어서 대만 증시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고 JP모건은 지적을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데도 대만 금융사들의 밸류는 낮은 수준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오프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고용 호조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좀 훈풍을 이어갔고, 거기에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 FOMC가 좀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페드 쪽에서 올해 4차례 인상에 대한 확신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간 만큼 다음 주 FOMC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와 함께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으로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좀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도 특별 이벤트 함께 합니다. 그동안 선재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방송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선재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무료 체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다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고 있죠.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무료 이용권 함께 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 꼭 좋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의 18년 내 최저 실업률의 상승세를 보였던 지수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제는 나프타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40선에 대한 단단한 지지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6월물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세의 안정에 단기 반등을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7달러가 회복이 된 이후에 초반대 가격도 지지가 되고 있죠. 현재 부근에서 현재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산유량 증가와 오펙의 증산 논의에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 오일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66달러 이탈 이후에 65달러 후반대 가격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도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고용지표 호조로 강세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골드의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장은 1,300달러가 지지가 되면서 돌파된 상황입니다. 현재 1,301달러까지 올라오면서 0.2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순서대로 저희가 이슈 점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고용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지수 선물과 현물 쪽에서도 모두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지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나프타로 시선이 이동하게 되면서 지수에 대한 랠리를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지수입니다. S&P 500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을 들으셨고요. 저와 박나경 캐스터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이런 고용지표, 주요 지표에 대한 탄력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에 대한 부분, 일단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에서는 조금 소멸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마스터님, 지금의 상승세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또는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한 이후에 다시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견일까요? 우선은 단기적인 우리가 먹을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북미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사실 악재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고가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오기 전에도 또 사인 드리고 뭐 수익을 내고 왔겠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기 전에 6시부터 제가 리딩을 해드렸고요. 우선은 오늘 좀 컴퓨터가 세팅 때문에 시간이 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드려서 이 자리까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 드렸고요. 그래서 얘네들만 우선 빼먹은 상태로 왔습니다. 다 우선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S&P가 우선은 S&P로 분석하는 게 좀 더 아직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먼저 보여드리고 S&P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나스닥 위주로 배팅을 했었고요. 걔네들 구간들이 이제 먹은 게 이 구간입니다. 그걸 왜 했었냐면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들, 그 다음에 얘네들 강하기 때문에 뚫기 위한 세기 형식의 움직임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상당 제약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올라왔던 아이들 미장 전까지 눌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걔네들 때문에 추세 상단부 제약이 다시금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은 관망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좋은 걸 거고요. 네. 추세를 완전하게 돌파해서 얘네들을 안착을 하겠다는 힘이 있어야지 얘네들 신고가 갱신에 대한 배팅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들 우리가 최고가에서 매도 추세를 한번 봤던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7214 지금 이 자리는 매수 추세로 열었다가 다시 추세 매도를 쳤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쳤을 때는 이제 고가 다 쳤다 생각하고 매도의 관점을 열었던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앞으로의 좋은 그림들이 있다 그래서 이 고가를 안착해서 유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안착해서 유지를 하고 더 갈 수 있다면 얘네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가 급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마다도 물량이 빠질 수 있죠. 오히려 개인들이 물리기 딱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 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얘네들 매도도 우리가 오늘 짧게 먼저 시도했던 것처럼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이 있을 거고요. 대신 중요한 거는 매수를 열려면 이제 고가를 안착을 해서 고가 위에서 얘네들이 놓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는 관망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빼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놓으면 되겠지만 신규라 한다면 얘네들은 짧은 구간의 손절 고가를 안착 못한 다음에 배팅을 가능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미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무리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매수로 저런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추세를 유지하고 올라갈 거고요. 그 추세를 뺐을 때 배팅 들어가도 됩니다. 뭐 저희가 위에서 고가에서 눌렀지만 이런 아이들 빠진 다음에 배팅해서 고가에다 손절 잡고 배팅을 할 수 있겠죠. 이 그림도 똑같다 봅니다. 우선은 부합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현재.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고가를 넘지 못하고 7100선이 무너진다면 얘네들은 큰 보합을 띄게 되겠죠. 그거는 우선은 장기적인 눌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장기적인 눌림은 위아래 세기 형식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7000선부터 7100선까지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죠. 아직은. 물론 얘네들 매수로 봤을 때 제가 7033 지수까지 매수로 연다 했는데 제가 매수로 연 자리보다는 좀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은 지금 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하고 S&P하고 차이가 뭡니까? S&P는 우량주고 나스닥은 좀 더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을 원하는, 그러니까 도박성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는 게 낫겠죠. 짧게 급격한 변동성을 노리는 종목들이다. 자, 그렇다면 S&P는 1월달 이후로 고가를 높이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단 얘네들이 우리가 시황이 좋다는 건 뭐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2675 지수를 넘어가서 고가를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매물대는 이 구간입니다. 7450 지수. 자, 예전에 한 일주일 동안 돌파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무리스러웠던 구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입니다. 물론 월요일날 얘네들 배팅이 안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작은 지수로는 혼조세를 띄고 있습니다. 벌써 2750
지수 근방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추세를 지키지 못하는 구간들, 최소한 보합권 바운더리를 노리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관망을 하든지 아니면 되돌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오늘은 짧은 구간에 되돌림 여력을 보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현명하실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눌림 구간을 설정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추세가 좀 무섭다 그러시면 얘네들도 단기적인 2800선, 2800 확인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처음에 올 때 눌림을 보는 게 낫겠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첫 번째 저항이 올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오는 게 낫겠죠. 이 구간은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이기 때문에 뭐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친다는 건 짧은 손절에 아니면 혹은 본인이 매도에 확신이 있어서 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손대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다면 얘네들은 2800 지수까지 열고 대응하시라. 단 미장에서 열리고 나서 2740 지수를 안착하려는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추세를 낮춘다. 그러면 얘네들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짧은 손절로 눌림, 되돌림 구간 정도는 봐도 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반등, 단타, 매도 쪽 위주로 든 거기 때문에 추세를 보시거나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우선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운에 대한 의견 마스터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부분 양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S&P 500이 2742.50포인트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 단타, 매도적인 관점으로 보셔라라는 말씀으로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2800선에 대한 시도와 함께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 7109.50포인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450에 대한 매물대 짚어드렸고 역시나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과 함께 뭐 이런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 단타로 매도적인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지수에 대한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외신 쪽에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어요.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직 오늘 개장 전이지만요. 지금 오늘까지의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렇게 호조세 그 지수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세계 최대 강대국의 경제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이탈리아 이슈나 또 국채 금리 때문에 비롯됐던 안전자산 쪽의 시선에서 다시 또 위험 자산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 미국과 중국은요, 이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지만 이 투자자들은 무역 분쟁 위협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역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놀랍게도 지수가 낙관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사실 전략들을 이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미 많이 파악을 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격적인 발언, 즉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강하게 또 공격적으로 나갔다가 또 한 단계 또 뒤로 물러서서 번복하는 그런 행동이 이 트럼프의 전형적인 전략이다라고 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이 투자자들은 좀 겁을 덜 먹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정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어느 정도의 낙관주의가 잔재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발표에는 4월 공장 재수주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6월 4일에서 8일 이 주간에는 미국에서는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특별히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거의 발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준이 그 통화 정책에 관한 발언을 삼가는 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에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이번 주에는 좀 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 북미 정상회담이나 혹은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대신의 관심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북미 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여지면서 지수에 좀 탄력을 받아 상승세를 가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한 3, 40분 전쯤에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중국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미국에 대해서 흑자만을 취해왔고 또 역시나 소이빈, 대두에 대해서 특히 그래왔다. 그리고 그 외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익만을 미국에 취해왔고 그동안의 수년간 미국은 너무 양보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승리다.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발언인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항상 싸워서 이기자라는 윈이란 단어를 굉장히 공식 성산에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선포를 한 셈인데요. 또 앞으로 또 이런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이 지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FLC를 앞두고 현재는 좀 블랙아웃 기간으로 다른 주요 지표라든지 그런 주요 발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일단 안전자산 선호에서 다시 좀 위험자산 선호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이런 유동성에 대한 이동도 지수에 대한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 외신 쪽에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대신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에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회담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또 풀어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요소들은 어떤 요소들이 함께 좀 변수로 작용할지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자, 유로 FX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빠지다가 현재 부근에 소폭 반등하면서 1.17달러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초반대지만요. 1.17230달러까지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이전에 1.16달러까지 깨졌던 그 거래일에 비교해서는 정말 많은 반등이 일어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유로 FX입니다. 하나, 둘, 셋. 정말 모든 의견이 다 나왔죠. 저는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이 관망 들어오셨고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매도적인 추세로 가려고 일단 들어 올리는 흐름인지 이런 다양한 방향성에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로FX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1.1720달러인데요.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어오셨거든요. 네, 들어볼게요. 네. 자, 이것도 오기 전에 수익을 충분히 또 드리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1.17500에서 매도를 드렸고요. 시간이 계속 지금 소극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6시부터 7시 사이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목표를 우선은 이 구간까지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다 찍었죠.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반등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차익에 대한 반등이냐 아니면 얘 변곡에 대한 추세냐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6월 달부터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하는 애들 매도로 누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도로 눌린 구간은 이미 올 만큼 와버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작은 반등이냐 변곡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추세 상단부 시도하다가 무너진 애들 힘이 없어서 저희가 누른 거고요. 그게 이제 큰 수익을 준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래 구간 지지력이 윗 구간들 저항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보자면 아래 구간 지지력만 보자면 얘네들이 좀 크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걸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우선은 이 구간들 아래 구간까지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오늘 눌림목에서의 지지력이 중요합니다. 채널을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보시자면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작은 분봉 보면 뭐 오전에도 제가 시향을 서울경제를 통해서 말씀드렸겠지만 얘네들은 계속 혼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채널 약간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빠진 애들로 반등 구간 놓여있죠. 자, 그렇다면 얘를 뒤집으면 유로 달러죠. 오늘 매도로 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달러가 추가적인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도는 얘네들 채널을 깨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채널 깨고 내려온 아이들이 밑에 지지력에서 반등을 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반등 때문에 유로 매도로 수익을 줬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매물대 거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단순히 오늘 매수로 가서 눌림목을 준 아이들이 얘네들이 반등이 변곡인지 모른다면 얘네들은 오늘 7만원 마디 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고가, 그 다음에 전전고가까지 깼죠.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오늘 정확하게 받쳐내는 건지 추가적인 그림이 있는지 여러분들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월요일에 미장 되기 전에 중요한 그림들 다 끝났었습니다. 우리가 총 3종목 건드려서 3종목에 4종목 건드렸죠. 4종목 전체 다 수익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80%에서 100% 완벽하게 다들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아이들은 시장 개장하고 나서의 새로운 추가적인 그림을 만들 거냐 아니면 관망 모드로 들 거냐에 대한 배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그림을 익절로 추가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면 이런 구간들 지지력들을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반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뤄갈 것인지 또는 변곡에 대한 부분인지 시장에 대해서 현재 구간 가격대 살펴보신다면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가격대는 이전에 그림이 좀 마무리가 된 흐름과 추세가 좀 나오지 않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이어서 또 유로FX 통화까지 함께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외신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죠. 이제 업에 대한 의견인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유로는요, 이탈리아 정치적인 요동 상황이 조금은 진정이 되면서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을 말씀드린 거는 좀 단기간의 이제 전망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과 그 외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증가에도 위험 자산에 대한 인기는 솔직히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치보다 호조세인 이 고용 지표는 이번 달 금리를 연준이 올릴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아마 올해 4번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달러를 또 지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 상황이 아직 좀 불확실한 만큼 유로도 다시 지금 약간 오른 것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역시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좀 호조세라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그게 크게 부각되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한 ING의 그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어왔던 유로의 최악인 상황들은 이제 끝났고 이제 최소 단기간에 유로가 최악으로 다시 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 달러는요, 이 1.1510달러 선을 유지를 할 것이고 계속 이번 주에는 최소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요, 이탈리아 사태에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연정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또 세금을 줄이고 또 유럽의 그 EU 정책과 대치하는 이런 상황들, 또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로의 상승을 좀 짓누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좀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 달러 엔에 대해서도 이전에 상승세를 반납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이제 유로에 대해서 아주 장밋빛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탈리아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또 그 탄력을 받아서 단기간에는 유로 최악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워낙에 최악을 찍었기 때문에 그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라고 이제 외신 쪽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의 상승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에서는 유로에 대해서 현재 이 반등이 단기적으로는 뭐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일단 뭐 마스터님께서는 앞서서 관망에 대한 현재 부분에서의 이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유로에 대해서 워낙 그 전까지 좀 가격대가 크게 빠진 상황이고 앞으로의 흐름을 좀 추세를 봤을 때 큰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또는 현재 이전의 하락이 조금 진정된 국면으로 유로 FX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우선은 뭐 관점 변화는 없겠죠. 우리가 달러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크루드 오일이 $80 간다, 그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90달러 후반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눌림이 좀 깊게 있더라도 보합권을 많이 뛰겠죠. 그림들 보시면 우선은 이 구간들 95지수부터 그 다음에 92지수까지는 보합권 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 얘네들은 장기적으로는 그림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황이 바뀌는 거에 대한 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그냥 믿고 싸우는 거라서 아직까지 뭐 크게 그렇잖아요. 제가 뭐 크게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90달러 후반대까지 추세를 이끌고 싸운다. 우선은 이 고가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직 급락이 있지 않은 상태고, 가로저항의 매물대는 여전히 동시에 매물대라 그랬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 구간대에서 매물대를 형성해서 다시 혼조세를 뛸 수 있지만, 얘네들은 추세를 유지하는 구간에서 특히 93지수를 깨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보합도 들지 않고 다시금 지속적으로 뭐 96지수 해서 추세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뭐 유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저가를 찍기 어려운 상태고, 그러니까 뭐 이거겠죠. 이제 그리스 유로존 악재가 터진 상태에서 그걸 회복을 한번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제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뭐 경제 규모가 10배라서 뭐 더 위험한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새로운 인류 최초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훈련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달러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최악의 상태에 치닫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얘네들은 이렇죠. 우리가 뭐 유로 달러가 1대1이 가냐, 못 갈 거다 해서 유로존 위기 때도 그걸 지켜냈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최고가가 103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가 88달러죠. 자, 어차피 얘네들은 앞으로의 경제 글로벌 시장들이 안정화에 든다는 가정하에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자리는 어디가 중심입니까? 96지수, 그 다음에 97지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심으로 회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이 다시 급변하게 변경되지 않고 얘네들은 최고가, 최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유로도 최악, 그 다음에 달러도 최악 찍었다. 이미 찍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96, 7 지수까지를 회귀하는 걸 보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런 그림이고, 얘네들은 100달러 안착은 못하겠지만 걔네들 근처까지 오버슈팅도 날릴 수 있는 그림으로 다시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 여파를 두는 거죠. 대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로 달러는 달러 인덱스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하고 유로하고 뭐 다 그림도 다르고, 달러가 형태는 같지만 진폭이 다른 이유는 그거죠. 유로가 같이 강하고 달러도 같이 강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보다 걔네들은 움직임들이 진폭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유로존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문제 같은 게 사그라들고, 유로존이 좋아지고,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착용하고, 미국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시작을 해서 다른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진폭은 계속 낮아질 거고요. 그걸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걸로 유로 FX가 단가가 한 호가 기준이 절반으로 준 거죠. 변동성이 작아질 걸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 강세는 앞으로 더 생길 거고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유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게 점차적으로 채널 구간의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단 이제 그 유로존의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서 그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해서 대적할 만큼의 힘을 나타내느냐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뭐 지수 그다음에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10년 동안 싸워왔잖아요.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안전자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하고 동시에 매수, 뭐 동시에 매도 막 이렇게도 움직이죠. 한만큼 시황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건 글로벌 경제가 위험자산도 가치가 있고 안전자산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 거 아닙니까? 부양책을 제재하고 긴축을 써도 시장 경제가 알아서 잘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함께 좀 짚어주시면서 유로 통화에 대한 가격대를 살펴주셨는데요. 달러 인덱스 93라인이 지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일단은 뭐 93라인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된다면은 90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만나보셨는데요. 현재 시각 10시 37분 지나가면서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기록을 했었던 상승폭을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2,746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고 있고요.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고용지표 호조에 계속적으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현재 부근 7,116.75포인트로 0.45%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 지키지 못하고 조금은 빠졌지만요. 여전히 1.171달러 초반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0.43% 상승세 보여주면서 1.1719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300달러 전후로 좀 급등락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300달러로 다시 내려오면서요. 0.21% 상승분 지켜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65달러 후반대를 뚫으면서 65.83달러로 상승합니다. 0.1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장에서도 상승 출발했다라는 3대 지수에 대한 속보 들려드렸는데요. 자, 그럼 개장과 함께 외신 쪽에서는 개장 뉴스들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 전 나온 속보인데요. 지금 다우 지수가 15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이 금요일에 고용지표 호조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처음부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 금요일에 고용지표 호조가 계속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우지수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1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크와 보잉사가 1% 이상 각각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0.4%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0.4%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호조세였다라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지금 긴장 상황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들과 시장은 이 경제 지표, 아까 고용 지표 쪽에 아직은 그 속에서 호조세를 좀 호조세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화책을 입장을 바꿔서 쓸 것이냐 아니면 G7 회의 때 최악의
자세를 보여줄 것이냐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wait and see, 이제 저희 관망이죠.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지금 인용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7개국의 리더들이요 이번 주에 이제 캐나다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이제 미국과 그 외 EU를 비롯해서 멕시코, 캐나다 등의 이런 이제 파트너들과의 긴장이 아무래도 그 회의 때 언급이 되면서 어떻게 트럼프가 나올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관세,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EU 역시 똑같이 대처하겠다, 맞불 작전을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캐나다의 외무장관 역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시나 으름장을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 국가들과 이렇게 무역 전쟁의 긴장 상황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명백하게 지금 이제 경고의 신호다.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통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의 지금 전망인데요. 향후 5년 동안 지금 무역 성장이 저하가 되고 또 GDP도 역시나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관세에 대한 이제 임팩트는요. 비단 그 관세를 부과하는 그 상품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서 지정학적 상황과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높일 것이다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0.9%를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기업들에 관련된 지수 소식과 함께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 지표에 대한 호조세로 역시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또 다른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관련된 부분은 불확실성이 조금은 잠정이 된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변수가 어떻게 좀 작용할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께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수 시장과 각 종목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전후로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좀 취하시는 그런 전망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크루드오일하고 달러 지수 이슈들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혼조세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접하는 건 이렇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올 때 이미 그거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악재가 없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익절 잡고 배팅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중요한 건 그거죠. 고용지표, 그 다음에 무역전쟁의, 위기 상황. 근데 지금 항생하고 나스닥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홍콩 쪽하고 아시아권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전쟁은 그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상대적인 영향을.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림 움직임을 보자면 걔네들은 전반적으로 동시에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먹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같이 가고 눌릴 때 같이 눌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나스닥으로 급락으로 우리가 크게 수익 낼 때도 항상 같이 밀리고 오전 중에 쭉 갈 때도 우리 국선 시장에서 같이 가고 이러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S&P 한번 보시죠. S&P 얘네들 지지력을 받고 여기서 튕겨요. 그 다음에 얘네들 계속 맞고 이렇게 눌려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혼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눌림이 많다 뿐이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혼조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죠. 추세를 올려놓고 얘네들을 끌고 가려면 거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얘네들 추세 상승 채널이죠. 지금 채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능성이 2800 지수의 확인이냐, 아니면 얘네들 단기적인 얘네들 눌림이냐죠. 그것도 얘네들 돌파에 대한 문제겠죠. 전 고점을 안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죠. 지금 우선은 윗구간에 붙어서 추세 상단부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오늘 월요일장이죠. 자, 그렇다면 무역전쟁에 대한 거는 우선은 그 진행 내용이 중요할 거고요. 큰 틀에서는
어차피 얘네들 차익에 대한 익절, 그 다음에 지지력에 대한 배팅이 나올 거다. 한마디로 얘네들 추세를 지키는 아이들 지키는 걸 보시고 그냥 배팅이 들어가신 게 낫고요. 시황에 따라서 뭐 시황 때문에 매도로 무너진다, 아니면 시황 때문에 매수로 돌파한다, 그걸 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추세 지지 저항을 보고 이 부하권 바운더리선 부하권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하고 여러분들이 그 연관돼서 계속 매매를 안 하시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미리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고 보기 때문에 그 부하권에서는 영향을 서로 안 줘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림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이슈가 터졌을 때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 뭐 그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죠, 영향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 전쟁에도 좀 동요하지 않는 지수 선물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마스터님과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세계 시청하시면서 선재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방송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이벤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은요, 무료 이용권, 실시간 리딩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선재 마스터님의 무료 실시간 리딩권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 다양한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크루드오일과 골드 전략 내용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